Stop counting the days lost in the rhyth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잇따라 그의 개인 사무실과 집에서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격 조사에 나섰고 공화당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압박했다. 메릭 칼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전 메릴랜드 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계인 허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 법무부 수석차관보에 임명된 데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허 특검은 성명을 내어 공정하며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조사하겠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호불호 없이 빠르고 철저하게 사실을 쫓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초 워싱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또 지난 12일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에서 또 다른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놀랐다며 그런 문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에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며 비판의 목청을 높였으나 이제는 그 비판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기밀문서가 처음 발견된 시점이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2일이었는데도 이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등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법무부 검토에 전적으로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들이 집 창고와 파일 캐비닛에서 기밀이라고 찍힌 문서를 몇 가지 발견했고 어젯밤 검토를 마쳤고 법무부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는 문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처음 발견된 10건의 문서의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부 보고가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나몬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회가 살펴볼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원 정부위원장 마이클 터너 공화당 의원은 갈런드 법무장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은 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누가 기밀문서에 접근했고 무슨 목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국 흑석 김경률 회계사 윤정도 노동관행자문단 단장이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가 지난 2021년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 단장으로 선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권혁 부산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등 세법 회계 전문가와 노동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 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 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김경률 공동대표가 단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온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자문단장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향후 노동 관행 개선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 자문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대표가 2021년 10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인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판교대장동 개발 사업 사례 문제점과 향후 전망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회의에 참여한 노동법, 회계 세법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노사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입법 사례와 국제 노동규범 등을 적극 고려해 노동계 등 주요 이해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률 공동대표는 이른바 조국 흑수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2021년) 방송통신 광고비 15조 5천억 원, 껑충 2022년엔 다시 둔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2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 국내 방송통신 광고 시장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때 위축됐다가 2021년에는 다시 껑충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1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 시장 현황과 이듬해 전망을 담은 2022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광고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지난해 7에서 10월에 전년도에 집행했던 광고비와 당해 연도 광고비 전망치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2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온라인 광고가 8조 36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51.6%를 차지했고, 방송 광고가 4조 531억, 인쇄 광고가 2조 208억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 광고 시장 증가세는 2022년에는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사업체들은 2022년에는 방송통신 광고가 15조 7,6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온라인 광고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광고 증가율은 2018년 19.7%, 2019년 14.1%, 2020년 15.4% 등 해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흐름이 2021년에는 6.3%로 꺾인 데 2022년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에는 라디오, 신문, 위성방송 등의 광고비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다시 불거지는 김만배 재판거래 의혹 50억 클럽 수사 언제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정체됐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사호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제일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전원 진술이다. 앞서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2019년 9월 항소심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상태였다. 당시 현직 이동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유무죄 의견이 대법관 사이에서 팽팽히 엇갈리던 가운데 무죄 취지 의견을 밝히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이러한 재판거래의 대가로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제1공단 개발을 취소하고 공원화에 나서자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당시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2016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성남시에 승소 판결을 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전원 진술의 진위와 더불어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에 오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말 변호사 개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문직에 오른 경위에 대해 김 씨로부터 언론사 회장직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씨는 법률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해당 언론사가 인수를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진술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멈춰있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는 배임 의혹과 로비 의혹 양 갈래로 진행 중인데, 로비 의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지난해 말 수원지검으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의 주택법 위반 의혹 사건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는 등 50억 원 클럽 사건을 하나둘 넘겨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